된 후에 그걸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이게 어떤 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학예 연구사들이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의 과정의 명을 받아, 이 시설이 이제 운영되어 오다가 그런 어떤 전문직들이 빠져나가면서 행정직으로 이제 대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행정직이 급수가, 행정직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급수에 맞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직이나 이런 것을 부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군 직제 관련 규칙이든지 직제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정비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어떤 자리를 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발령을 내는 게 맞지. 이건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이건 좀 모순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발령사항을 보고 과연 우리 군의 무슨 관장의 역할이나 기능,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어떤 제도적 장치들이 있나 제가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춘천시 같은 데는 있더라고요. 춘천시 같은 데는. TO도 있고. 근데 우리 군에 보면은 자치행정과에, 문화예술과에 6급 TO가 직제에 4명인가 5명 요거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문화관광과 시설까지 합치면은 그거 굉장히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공무원 파견하는 부분에 그런 규정도 없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명예스럽고 내가 관장으로 간다, 책임자로 간다, 이런 좀 그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불분명한 상태에서 전례도 없고 이러던 상태에서 이렇게 나니까 이런저런 제가 봐도 좀 모양이 좀 우습더라고요. 그래서 예? 스스로 명함 파갖고 다니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은 인사 관련 규정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요번에 이제 먼저 이제 박수근 미술관장을 이제 보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에 이제 박수근 화백 탄생 100주년이 이제 됐고요. 또 지금 이제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거기 원래 6급 TO가 있냐라는 거예요. 직제에 의한.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현재는 직제에는 없지만 우리 군에서 직제 없는데 어떻게 발령을 내고 임용을 하고 그럽니까? 어떤 근거에서 냈냐 이거예요. 파견으로 봐야 됩니까?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외 직명제를 우리가 쓰기 위해서 대외 직명을 활용해서 이제 박수근 미술관. 아니, 대외 직무용 그냥 인사내만 내면 그렇게 되는 거냐고요. 우리 군 직제 안에 이게 있어야 되죠. 그런 게. 아니면 관리 운영 조례에도 거기 명시가 되고, 예를 들면은, 군수는, 관장을 임용할 수 있다. 관장의 직급은 6급으로 한다. 이런 게 적어도 조례나 어디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관장의 역할과 기능도 분명히 거기 어떤 명시나 부여가 되어야 되고 책임관계도 있어야 되고 본청과의 관계, 상하적 관계, 거기서 또 학예 연구사와의 어떤 업무 역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아니면 기관장의 성격이냐, 시설장의 성격이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인사를 냅니까? 지금 이제 정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이제 관련 규정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저희가 법 조례 등. 아니, 관련 규정은 어떤 규정을 갖고 했냐 이거예요. 그거를 저한테 지금 제시를 해달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대외 직명 규정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대외 직명 규정을 규정한 그 규정이 어떤 조례예요? 지방자치법이에요? 아니면 공무원 인사규칙이에요?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조례에는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 의원님 지적사항대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제도적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명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례에 없던 인사를 내려면은 그에 따른 어떤 제도적 장치나 이런 근거가 좀 명확하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행정직을 박수근 미술관 관장, 거기 우리가
그냥 비록 관장 직제는 없지만은 거기는 연례적으로 아니면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거기 학예 연구사분이 관장의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박수근 미술관을 운영을 해왔다. 또 뭐 기타 선사박물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백자박물관도 그렇게 운영되어 있고. 그런데 요번에 갑자기 행정직들을 6급들을 그 발령을 냈어요. 그런데 먼저 선사박물관 날 때는 그 인사 발령란에 관장이라는 명의가 없다가 이번에 관장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이런 관장이라는 것도 있냐? 조례를 찾아보니까 명예관장 관련된 규정밖에 없어요. 우리 군대가 직제라는 걸 다 봤어요. 그런데 뭐 거기에 뭐 6급을 무슨 뭐 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이런 거는 적어도 제가 뭐 이렇게 좀 못 찾았고 또 실력이 안 돼서 잘 이해를 못 했는지도 몰라도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하물며 당사자들은 어떤 혼돈이 오겠어요. 내가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뭐 규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다음에 또 더군다나 또 6급 과장님과에 속해 있지만은 거기는 또 문화예술계에서도 그 시설이나 이런 것을 관장하게 되어 있는데 직급이 같은 또 예술계장과의 관계는 이거 그게 규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럼 과장 직속으로 할 건가? 이런 것도 다 이게 그걸 그 공무원들의 그 어떤 질서, 안정적인 질서, 업무 능률 극대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제도적 정비가 된 다음에 인사를 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봐도 참 이거 답답할 것 같은데. 좀 가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관장의 역할이 뭐예요? 박수미술관의 관장의 역할이 뭐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리다 말았지만, 이제 박수근 이제 미술관이 이제 그 돌입화하는데, 저희가 이제 사전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운영 이런 거를 이제 사전에 검토하는 단계로서 이제 저희가 박수근 미술관장을 이제 훈령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거기다 내보내게 됐습니다. 우리 군의 인사의 문제점이 어떻게 보면 벼락 인사 그럴까요? 예측 가능하지 않고 그래서 타시군과 같은 데서는 그 인사의 어떤 투명성 제도, 자기의 어떤 고가를 다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교육계 같은 경우에는 자기 뭐 진급 서열이든 이런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갖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걸 가서 볼 수 있고 자기가 의견 개진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여성에 관한 배려는 뭐 여기 최경재 의원님이 지난 의회에서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 전체 공무원 수에 비해서 여성 사무관 하나 없고 그런 거 진짜 명분 있게 공무원들의 어떤 갈등을 최소화시켜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을 위한 승진제도, 전부제도도 운영도 이렇게 해놓고 아무런 이거에 대한 결과도 없고 참 제가 봤을 때 좀 답답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런 제도적 장치나 이런 걸 좀 보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의 어떤 실질적인 운영. 그다음에 제가 2년 전인가 우리 또 공무원 또 인사제도와 관련해서 또 강원도 또 감사받은 거 있잖아요. 무슨 무슨 거야 그 잘못해갖고 그런 건 제대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2012년도에 지적당한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지금 그 당시 이후로는 지금 그거를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 문제에 대해서는 지휘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6급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남자에 비해서 이제 남자 공무원들에 비해서 경력 자체가 아직은 좀 낮고 해서 지금 선두 그룹에 있는 여성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가 되도록 시간이 많이 인사 갔으니까 운영을 잘 알겠고요. 예.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고민을 해주시고 제도적으로 보충할 게 있다면 빨리 좀 보충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정청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라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권 의원님, 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저도 메모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박수근 미술관의 6급 공무원분을 지금 발령낸 거는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우리 박수근 미술 돌입하하는
과정 때문에 발령을 낸 겁니까? 저희가 이제 사전 준비를 사전 준비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박수근 미술관이 이제는 이제 규모도 어느 정도 됐고 또 미술인들이 이제는 양구군의 그 군 예산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준비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단계니까 이제는 여러 그 미술계 중앙에 계신 미술계 인사들로부터라도 좀 체계적으로 이걸 구성을 해서 강원도에다가 이게 이제 돌입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전 단계를 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공통 인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행정에서는 그냥 단순히 그냥 큐레이터가 뭐 원래는 큐레이터는 이제 그 전시 기획 이런 업무만 해야 되는데 행정 업무까지 다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뭐 과부하도 걸리고 행정적인 미스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좀 관리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요번에 이제 그 6급 담당을 그것도 그냥 초임이 아니라 그 읍에서 계장으로 있던 분을 저희가 이제 그 발탁을 해서 미술관장에 이제 그 보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저는 잠시 좀 오해를 했었는데, 그렇게 된다 하면은 좀 선사박물관에 직급 우리 육공무원부터 한번 나가겠죠? 예, 우리 예. 여자 있는데 주사가 지금 나와. 우리 지금 근현대사 박물관도 이제 곧 이제 개장을 오픈을 할 것이고, 선사박물관도 지금 실적으로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실적으로 그 많은 그 고증할 수 있는 그 자료들을 갖다가 이국 공무원분이 다 이 설명을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거기는 이제 우리 무기계약직이 지금 한 명 거기 있습니다. 여자분이. 전문가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향후 이제 저희가 요거 이제 박물관 사업을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이제 또 지금 이상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이제 전문 학예사 직위가 또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휘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향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전문 우리 학예 연구사를 그러면 박물관에 지금 다시 발령을 낼 그런 계획을 그러니까 갖고 지금 있습니다. 현재는 전문가는 있지만 정식으로 뭐 이렇게 학예사 계약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이제 학예사를 지금 채용하는 것을 이제 박물관 협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어서 거기 의견을 지금 일부 지금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양구 백자박물관에는 또 저희들 또 공무원분 또 투입합니까, 그럼? 백자박물관도 그럼 전문성을 갖고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든 간에 지금 거기에는 양구 지금 백자박물관도 백자박물관에는 학예사가 따로 있고요. 지금 이제 도공 전문인 우리 이제 대외 직명으로 이제 관장으로 있는 도예공이 지금 따로 있고 이제 그렇게 한다 하면은 어떻든 간에 양구 백자박물관도 어떻든 간에 우리가 전통성을 가지고 가고 세계적인 어떤 박물관을 거듭나려면 예. 어떻게 보면은 양구 백자박물관에도 공무원을 가서 행정적으로 준비를 해야죠.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박물관 이런 데를 사업소로 두는 데가 있고 두는 데가 있고 해당 과에 직속 기관으로 둬서 이렇게 우리 양구군처럼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거는 전반적으로 그거는 이제 어느 쪽으로 사업소 쪽으로 갈 건지 사업소로 가면 이제 다들 이제 6급이나 또 규모가 큰 데는 이제 5급 사무관을 전체 총괄 사업소장으로 해서 각 박수근 미술관 백자박물관 요런 데에다 6급을 줘서 이제 분소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그건 18개 시군별로 약간 좀 성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 양구의 좀 근현대사 박물관, 선사박물관, 박수근 미술관, 백자박물관 이 전체적인 거를 시설관리사 우리 일부 시설 사업단에서 관리하는 체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을 이제 하시다가 자책연가를 오셨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업무 보고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떻든가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저기 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박물관에 대한 어떤 그 지원 우리 공무원 조례를 제대로 이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 저희가 이제 그거는 아까도 이제 정창수 의원님 질의 때 제가 이제 그 훈령을 근거로 해서 이제 발령을 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뭐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조례 정비를 해서라도 그걸 이제 사전적으로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상건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사업소의 성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그냥 담당 주사급을 관장으로 그렇죠, 예. 보호할 것인지는 그건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검토할 필요, 지금 제가 지금 우리 박수근 미술관의 큐레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현장 답사 갔다가 6급 발령을 받으니까 내년이 계약 끝나지 않습니까? 3월 달인가? 예. 내년 계약이 끝나니까 계약을 이제 끝나서 이제 다시 재계약을 안 하려고 아니 본인한테 얘기 들은 게 아니고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 들은 게 내년 계약이 되다 보니까 6급 발령을 받아서 군에서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선사박물관에 전문 학예사가 없이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박수근 미술관도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없이 운영해서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가서 운영하는 체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어떤 그 미술관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결여돼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대한 많은 어떤 그 미흡함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지금 저도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업소를 하나 구성을 해서 이 관련된 관들은 좀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우리 지금 고증 자료들 좀 많이 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DMZ과 관련된 박물관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런 박물관도 어떻든 간에 사업소에서 이게 이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좀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내년 2월에 계약이 끝나는데.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예, 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어느 분이 그냥 소설을 쓰시는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단정적으로 내년 2월에 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 지금 현재 내년 2월에 계약을 안 한다라는 거는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사박물관하고 이제 근현사박물관 저희들이 이제 곧 오픈할 텐데 거기도 전문 학예사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 유급직 공무원분 거기 대놓고선 실질적으로 고증 자료들도 많은데 그거 하루 아침에 공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문화체육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여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물관 협회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우리 양구 선사박물관을 이제 등록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예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하여튼 저희가 검토 처리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박수근 미술관이 저희들 도립화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 전에 이제 지사가 도립 미술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양구에 오셨길래 물어봤는데 그게 선거 때문에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도립 미술관을 유치하려고 치열하다 보니까 그걸 오픈시켰다가는 이제 어떤 표에 영향을 줄까봐 이제 오픈을 안 시켰는데 이 도립 미술관은 어떻든 간에 저희들 양구에서 유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지사님도 나름대로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6급직 전문 공무원을 이제 거기 발령을 내서 행정적인 어떤 전반 사항을 이제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 의도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도립미술관은 양구를 유치를 해서 하는 방향을 제대로 가져가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유능하신 또 우리 박물관장님들이 있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하여간 도립화에 필요한 부분은 제대로 준비를 해서 한번 도에 건의해서 군에 우리 도립미술관을 가져오도록 한 과장님 요번에 하여간 담당 이제 부서는 이제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시겠지만은 하여간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전반적인 거를 전 지금 과장님한테 좀 협조하셔가지고 도립미술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CCTV가 지금 저희들 몇 개 더 설치할 계획은 그 자료는 파악하셨나요? CCTV를 지금
지금 지금 현재 이제 뭐 상반기에 저희가 이제 4개소에 8대를 설치했고요. 네. 현재까지는 이제 총 1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생활 방범 CCTV가 100대, 그 다음에 차량 번호용이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경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통사고 위험 지역이라든지, 요런 게 이제 저희가 경찰하고 뭐 양국은 그 방범 치안위원회라든지 요런 데하고 이제 같이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이거는 설치하는 지금 걸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요건- 추가 설치할 계획은? 지금 현재 우리 상반기에 요청한 건 저희가 경찰에서 요청한 건 저희가 상반기에 다 설치를 했는데 예. 하반기에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지금 CCTV를 설치하자고 한 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 생활민원 우리 저기 CCTV도 아마 읍면에 이장님들이 건의해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이장회의 때 가봤더니 이장님들이 건의하는 걸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생활민원 CCTV도 아마 일부 좀 이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사항이 있는지 그건 다시 한번 읍면에 파악을 해서 저희가 그 가장 그 최적의 장소에 그 방범 CCTV가 설치가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해서 설치하는 거를 검토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우리 CCTV를 이제 통합 관제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지금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내년입니까? 후년입니까? 그 국비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지금 올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CCTV를 지금 이제 그 녹화물을 이제 영상으로 보게 되면 미처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적으로 그 CCTV가 지금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 물체를 확인하려면 실질적으로 값이 무척 더 이제 고가가 되기 때문에 그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이제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파악이 안 되는 그 CCTV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한번 저희 의원님들하고 한번 우리 군에서 지금 CCTV를 동영상을 언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물체를 파악을 해서 그 물체가 파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그게 되게 의아스럽거든요. 근데 낮에 시간에는 몰라도 밤 시간께 실질적으로 제대로 동영상이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한번 교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과거에 설치했던 그 아날로그 방식의 이제 그거는 이제 그게 화질 얼마나 자체가, 됩니까, 그게? 화질 자체가 이제 불량한데요. 최근에 설치하는 거는 그 고화질로 해가지고 거의 다 지금 잘 그 물체의 그 형태가 정확하게 보이는 걸로 지금 옛날에 아날로그 설치했던 게 몇 대나 정도인지 파악하셨나요? 아직 안. 그건 아직 제가 그거 한번 자료 좀 파악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진라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민선 6기에는 더욱더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만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맨 하단에 보면은 이 반장 사기 진작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반장님들 모범 반장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신다 그랬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반장님이 전부 몇 분 되시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쳐서. 지금 347명입니다. 예. 그럼 근 3,400명을 모범반장을 또 뭐 어떻게 모범반장님이야 뭐 시상도 하고 격려도 하고 수시로 그 기회가 있으니까 뭐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자긍심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겠지만 선진지 견학이라는 게 뭐 이장님들처럼 뭐 우리 리수 정도 뭐 80개 리 정도로 해서 버스 2대 이렇게 가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라면 모르지만 그 3,400명 중에 얼마를 뽑아서
선진지 견학을 어떻게 갈 건지 이게 뭐 여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타 시군을 견학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에 따른 어떤 갈등의 요인도 좀 있지 않을까. 그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좀 알아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그 부분도 조금 이렇게 참조를 해주시고요. 본 의원이 이번 6.4 지선 때 선거운동을 다니다 보니까 어떤 아주 이제 반장님을 서로 이제 안 하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제일 수고를 많이 하시는 봉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이제 기초적인 일을 하고 전달하고 자료 수집하고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관심은 있으나 거기까지 챙기기가 이제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 무슨 이장 한마음 대회 또는 뭐 지도자 뭐 대회 뭐 여성 한마음 대회 노인 한마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부럽대요. 반장님들도 이제 여성이면 여성 한마음 대회에 속하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 남자 어르신이면 노인 한마음 대회도 속하기도 하겠지만 그 반장이라는 그런 어떤 그 공동체를 위한 이제 뭐 이렇게 속되게 말하면 이제 그 유니폼 한번 어떻게 얻어 입어볼 수 없냐.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런 그 화합의 기회를 좀 마련해 줄 수 없겠냐. 이래서 본연이 이거 적극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해낸 게 타시군에서 일부 시군이긴 하지만 리 반장 한마음 대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그 통합회사인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장님만 하다 보니까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가 뭐 일부 삽입을 한다든가 이래서 반장 한마음 대회를 제가 한번 건의를 해보겠다. 또는 이제 안 될 경우 이제 조례를 뭐 제정하든지 개정해서라도 그런 기회를 4년 안에 마련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요거 타시군에 견학해 보실 때 강릉이나 정선 같은데 제가 행사에 가보면 리 반장 뭐 시단위는 통장도 있으니까 통장 한마음 돼서 한꺼번에 묶어서 그 행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장단점이 있을 거고 우리는 이제 이장 한마음 대회만 쭉 해왔으니까 그 반장님들한테 여지껏 그걸 못 해드렸으니까 그 반장 한마음대 예를 들면 이제 각 봉사자라든가 뭐 어떤 단체에서 다 하는 건데 이제 반장님들은 너무 숫자도 많고 이거 참 뭐 그래서 이제 못하고 이제 관심을 못 가졌는데 이제라도 그런 행정에서 그 수고하시는 반장님들에게 어떤 처우라 그럴까 관심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좀 그 선진지 견학 그거 타시군에 알아볼 때 한번 같이 좀 알아봐서 요거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그 사기 진작에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과장님 답변. 예, 최경지 의원님 말씀대로 미처 저희가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 사항은 한번 저희가 좀 인근 시군의 사례를 파악을 해서 이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조례를 개정을 한 후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 하여튼 조사하도록 관심을 갖고 하시면 아주 행정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태균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추진을 지금 해서 지금 뭐 많이 인구가 양구 인구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여기에 이제 뭐 군부대나 이런데 간부들 주소 이전 이런 것도 많이 확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양구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그 부대에 이제 하사 이상 간부들이 이제 주소 이전을 하는데 혹시 그 인원이 어느 정도 인원이 있는지 그게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지금 양계 부대 간부들 현황은 그냥 왜냐하면 이제 또 인원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긴 곤란하고 저희가 이제 단위 부대별로 이제 간부들 숫자는
지금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A 부대 같은 경우 A 부대라면은 전체 간부가 지금 뭐 몇 분인데 현재 이제 몇 분이 전입을 했다 그래서 부대별로 예. 부대별로 평가를 해서 저희가 매년 연말에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처음 대대적으로 이제 그 주민등록 이전에 따른 우수 부대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포상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연말에 금년 말에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내용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제 간부 대비해서 현재 이제 그 주소 이전율을 고려해서 이제 포상하는 내용인데,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지금 되어 있는지는 혹시 파악이 아직 보직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그 작년 자료를 보니까 예. 우수부대 그 작년에 이제 그 21사단 어느 부대 같은 경우는 거의 간부가 한 90% 이상이 이제 전입한 부대가 돼서 작년에 이제 최우수 부대로 이제 선정이 된 데가 있고 네. 또 이제 좀 미진한 부대는 뭐 한 65% 선에서 이제 뭐 한 70% 선 이렇게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대별로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전한 부대도 있고 안 돼 있는 부대도 있는데 저도 뭐 정확한 현황은 모르겠지만 이제 뭐 군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차후에 한번 그 보고해 주시고요. 간부들이 이 주소를 이전을 이제 뭐 주임원사나 이런 분들이 이제 주소를 뭐 지휘관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동료에서 하고 있는데 이전을 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뭐 개인적인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대 또 그 장병 그 부대별로 뭐 이런 지원하는 것들이 크게 뭐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전할 필요 있느냐 이런 말이 많은데 혹시 군에서 지금 뭐 그런 이전에 따른 주소 이전이나 이런 포상 이런 거 말고도 그 이제 간부들 한 분 한 분에 따라서 뭐 지방교부세나 뭐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도 많이 예산도 많이 그 양구군에 나올 텐데 부대를 위한 무슨 그런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지원한 것들이 큰 뭐 사업이나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체육 시설도 뭐 일부 져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뿐만 아니라 어떤 뭐 큰 양구군에서 하는 그 부대를 위한 행정에서 한 게 있는지. 이제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게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사실 군부대에서 이제 직접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 이제 그 상수도 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그 상수도 사업이 이제 그 연결하는 사업도 이제 저희가 일부 이제 지원해 준 적도 있고, 네. 부대 이제 간부들 그 체육시설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우리 저 군관 협동권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군관 협동권 사업을 하고 이제 그 우수 부대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부대에서 이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이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부대 뭐 저 주변 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그 주변에 그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저희가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우리 뭐 관광지 입장료를 이제 면제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거는 그 주소 이전 전입자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간담회를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연 6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저희 지금 지역 양구군의 실정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월 단위로 개최해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군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소통을 위한 간담회 연 6회는 월 1회로 해서 이런 그 군과 아주 소통 채널을 많이 확대하고 또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항들이 군에서 많이 조치가 돼야 지금 현재도 뭐 굳이 주소 이전에서 큰 그런 것도 없는데 굳이 그 뭐 주소 이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그 간담회 같은 것도 한
월 1회 정도 해서 하여튼 군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또 그분들의 그런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조치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보면 그 아까 투표율 나왔는데 뭐 한 75% 어간으로 강원도권 내에서 아주 상위 지역으로 그걸 했는데, 군 간부들이 주소 이전 이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주소 이전을 해서 투표를 실제로 하는 비율이 뭐 한 10여 % 정도로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엄청 투표율이 군 간부들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그 간담회 기간이든 부대에서 1차적으로 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지만, 저희가 2사단, 21사단하고 그런 원래 간담회 할 때도 그런 투표를 높이기 위한 그런 확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주십사 그쪽에 요청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군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것, 그들의 애로사항, 그리고 군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것들도 앞으로 추진할 때 좀 적극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태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청과 양계 부대는 지금 아주 친밀한 가운데 업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군관 협의회는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대의 뭐 훈련 일정이라든지 또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또 저희 육사 동시 지방선거 관계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업무 협의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이제 본 궤도에 이제 모든 게 다 정리가 됐으니까 저희가 군관 협의회 개최 시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하여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질의 답변이 소상히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국방개혁 기본계획 2024-2030이 국방부 홈페이지와 또 보도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보면은 전방 사단의 경우에 그 첨단 장비를 갖춘 경비여단 수준으로 재편이 되고, 그럴 경우에 이제 육군 병력도 감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주요 아마 골자로 되어 있는데, 지난 22사단 임병장 사건으로 오히려 계획보다 좀 더 빨리 이게 조기에 시행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개혁 5024, 5027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정확하게 소상히는 알 수가 없고요. 지금 언론에 그냥 보도된 대로 한다면은 사실 이제 그게 막상 이제 이루어졌을 때 어떤 부대의 뭐 이동이라든지 재편이라든지 이루어지면은 사실 저희 양구군에는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병력 감축에 따른 뭐 상경기 위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도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능동적으로 이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현재 우리 양구군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뭐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거를 현재 지금 뭐 해서 이제 많이 군장병한테 의존했던 경제 의존도가 이제는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완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 군민들이 가장 적은 경제적인 손실을 이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도록 하여튼 다른 대체 사업이라든지 뭐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하여튼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여기 병력 감축에 따라서 또 오히려 간부 공무원은 이제 증가될 것으로도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주된 내용을 사전에 좀 집행부에서는 좀 파악을 해서 적절한 그런 어떤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감안을 해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데 그것을 좀 그 계획을 또는 이제 대책을 종합적인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계획 수립할 그 관장님의 어떤 그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이제 병력은 줄지만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인적 구성상 이제 중간 간부들, 그러니까 징병이 아닌 모병으로 인한 이제 간부들은 오히려 장비의 고가화라든지 또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하면은 오히려 간부들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단기적으로 의무 복무하는 사병들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은 또 오히려 또 지역에 또 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럴 테니까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양국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워낙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에 하여튼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군부와의 이런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군부와의 협조를 사전에 조치를 취해서 문제가 하여튼 이렇게 적게 발생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료 의원입니다. 여기 20페이지에 즐거운 직장 문화 조성에서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친절 공무원 선발해서 6월, 7월 중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 하셔서 한다는 곡이 있는데요. 거기 예전부터 그런 게 있었나요? 저희가 분기별로 친절 및 모범 공무원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포상은 했습니다. 그 선정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각 부서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청 게시판에 보면은 칭찬합시다란에 이렇게 공무원들 이렇게 칭찬한 내역이 이렇게 네, 이제 등재가 됩니다. 그거를 이제 사실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등재 횟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기에도 그래도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또 주민들이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친절한 공무원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분들을 저희가 좀 선별해서 좀 그래도 모범 공무원이나 친절 공무원은 그래도 좀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인원을 이렇게 뽑아서 지금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특별히 요번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군정 시책으로 공무원들 사기 역량, 그다음에 어떤 동기간 부여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그래도 한 10여 년 된 게 군청도 좀 이렇게 많이 다녔고요. 또, 각 읍면에도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다녀본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친절하시고 진짜 아주 모범적인 직원들도 있는가 하면은, 요번에 느낀 점이 내가 담당하는 부서에는 진짜 다 이제 가족 같아서 그런지 친절하고 다 이게 좋은 이미지가 많이 남았는데 또 이제 잘 모르는 부서도 있잖아요. 그런 부서에서는 좀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래도 그래도 군청에 오신 분이니까 그래도 서로 이게 목례라도 하는 그런 분위기 구성이 됐으면 좋을 거 몇 번 제가 느꼈고요. 또 요번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선거에 나오면서 각 읍면에 다니면서 이제 면사무소도 많이 들렸었어요. 면사무소나 보건소 이런 데 많이 들렸는데 보건소에 들리면은 직원들이 이제 하나같이 다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덥기도 많이 더웠고 또 들어오는 사람도 많았으니까 그렇지만 각 읍면에 직원들 누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해도 무방한데 혹시 딴 지역에서 오셔서 혹시 면사무소나 이런 데 안내 받을 때 좀 뭘 좀 물어보러 오셨다든가 이런 점이 있었을 적에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혹시 앉아서라도 어떻게 오셨느냐고 이렇게 한번 한마디라도 해 주시면은 또 양구의 그 공무원의 그게 분위기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걸 좀 요번에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제도가 먼저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닌 거를 몇 번 제가 느꼈기 때문에 요런 기회에 이렇게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뭐 요런 기회에 더 친절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해서 저희 자원봉사자들도 왜 그 스마일 교육이라든가 친절 봉사에 대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더 확충해서 양구의 이미지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확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의원님 지적을 아주 저희 그 직원을 대표해서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저희가 그 향후 이제 그 직장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공무원상을 재정립하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저희가 이제 그 집행부에서도 이제 그 공무원 사기 진작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지만 또 이렇게 직원들이 이제 전화 응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이제 저희가 지적도 하고 향후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이제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반드시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을 대표해서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김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랄실 의원님, 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임초록 의원님, 한 가지만 더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6기 그 공약에 보면은 봉화산 종합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 마련 및 국방부와 지속 협의, 이런 그 공약이 있는데, 그 팔랑리 사격장 이전 업무를 자책연과에서 담당했었죠. 전번에. 이거 의회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그 봉화산 그 종합개발을 마스터 플랜 마련, 이게 태풍 사격장 이전 관련인데, 보면은 경제관광과에서 이걸 이제 추진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태풍 사격장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접근을 그 봉화산 종합개발 마스터 플랜이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사실 그 안보를 중시하는 이제 우리 그 국방 현실에서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 팔랑리 사격장 이전처럼 주민의 어떤 피해라든가 유해성을 그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제 지금 질의를 했는데 이게 경제관광과에서 하든 뭐 그 자책연과에서 하든 그런 그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뭐 어느 과에서 뭐 경제관광과에서 하는 거는 제가 모르겠고요. 지금 그 태풍 사격장 이전은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획계에서도 그렇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그 군부대하고 특히 이제 일군사령부하고 이제 그 군간 협의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저희 그 양구군의 의사를 충분히 이렇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경제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건 모르겠고요. 지금 군정의 최우선의 현안 사업으로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제 공약 관리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업무 구분에는 경제관광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태풍 사격장은 뭐 군사령부라든가 뭐 국방부 차원이 아니라 정책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주는데 접근 방법도 어떤 여기에 종합 어떤 리조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상당히 좀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이 이제 지역 주민의 피해 이게 국방부 관계자도 전국에서 이렇게 가차운 데 이런 사격장 또 가시권에 있는 사격장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어떤 지역 주민들의 어떤 피해라든가 유해성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태풍 사격장 문제는 하여튼 최우선 과제로 하여튼 군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랄 의원님 안 계시죠? 자천주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지랄시 의원님 없으시므로 자천교과서관 201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7월 16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08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